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침몰 참사로 참으로 나라 전체가 위중한 국면입니다. 그런데 사회 경제적인 먹구름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25일이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줄여서 TPP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미 FTA가 종양이라면 이것은 암덩어리라는 비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책위원장 만나서 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청취자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게 한미 FTA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일단 12개국하고 FTA를 한꺼번에 맺는 것이고요. 예, 한마디로 다자간 그 자유무역 협정이군요. 예. 한미 간의 FTA를 수준을 높이는 것을 포함해서 그 한국과 일본, 한국과 캐나다, 한국과 멕시코, 한국과 뉴질랜드,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식으로 12개 국가의 FTA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예. 특히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FTA라서 그 점이 한미 FTA와는 다르고요. 또 다른 점은 한미 FTA에서 미국이 생각할 때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TPP를 체결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한국이 FTA의 협정을 보다 완전하게 이행할 것, 이런 형태로 해서 몇 가지 정도가 아니죠. 상당히 여러 가지를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강요할 것이라는 점. 예. 그 외에 또 TPP의 조항이 한미 FTA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미국으로부터 강요될 것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TPP와 한미 FTA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예. TPP가 한미 FTA보다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장을 개방할 때 좀 더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네네.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생각할 때 이미 한미 FTA를 맺었는데, 예. 이 한미 FTA를 맺은 부분의 이행이 한국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올해 3월 13일 날, 즉 한미 FTA 협정 발효 2주년에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행을 해라, 그래야만 TPP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현재 자동차 수입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에게 한국의 저탄소 자동차 이런 탄소 배출량의 규제,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할 것이라든가, 또 한국의 금융 정보를 이제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 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하라든가, 그거 외에 미국에서 유기농으로 인정된 부분들은 한국에서도 같이 인정을 해줄 것, 이런 부분들을 TPP 가입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까지 다 TPP에 가입하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TPP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 정부야 한미 FTA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FTA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사실상 한국의 경제 영토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FTA를 가장 많이 체결했기 때문에 경제 영토는 가장 넓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2개 국가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심지어는 뭐 산업 그 부문, 경제단체 쪽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 그대로 강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TPP에도 가입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올지 이게 좀 관심일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국민들 생활에서 좀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좀 예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자동차가 더 많이 수입이 되고요. 예. 따라서 한국 자동차가 덜 팔리겠죠.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금융정보만 하더라도, 한국의 금융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는, 미국에서도 한국의 금융정보, 즉, 한국에서 신용정보라든가,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 신용 불량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미국에서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미국의 GMO는 한국의 GMO랑 달라서, 약 170개 정도의 그 농업 첨가물, 여기에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첨가가 돼도 미국에서는 유기농이라고 인정을 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별도의 검사 없이 미국에서 유기농이라고 인정되면 한국에서 그냥 유기농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든가, 라는 그런 한미 FTA 조항이 강화되는 그런 게 변화가 될 것 같고요. 예. 그거 외에도 이제 TPP 자체가 한미 FTA보다 높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큰 것은 이 한미 FTA 규정보다 높은 TPP가 있으면 그건 TPP가 적용이 되고, 또 12개 국가랑 하다 보니까 한미 FTA보다 낮은 규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또 한미 FTA가 높은 부분은 한미 FTA가 인정이 되는. 즉, TPP와 한미 FTA의 최악의 조합이 한국에서는 적용될 건데,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TPP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특허뿐만이 아니라 의료 기술 특허가 들어있어요. 예. 의료 기술 특허라고 하면은 이제 진단법, 수술법, 치료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특허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되면 지금까지는 그걸 배워오면 그것에 대한 사용료는 안 내도 됐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수술 방법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특허까지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매우 많이 올라가겠죠. 예, 특허 사용료를 미국에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시군요. 예.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심지어 진단 방법 이런 것까지도 다 특허를 부여하는 그런 조항이 포함이 되고 바이오 제약에 대한 자료 독점권 이건 특허랑 또 다른 건데요. 그게 현재는 5년인데 미국은 12년을 주장하고 있고 아마 8년 정도로 체결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값도 더 올라가겠죠. 예. 그 말씀하신 일상생활의 변화 중에 미국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서 더 팔릴 것이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갈 거란 얘기.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거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산업계에서도 이런 정도라면 좀 반대 입장 아닐까 싶은데 그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일본 자동차의 한국 수입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 업계에서 일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 매번 등장하는 그런 논리들, 즉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TPP는 체결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이번에도 그 오바마 방한 때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TPP를 대중국 중국에 대한 한미일 동맹 강화 이런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그 TPP를 체결해야 한다. 뭐 몇 가지의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으로 뭐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한미 간의 뭐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장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외신 보도를 보니까 뭐 일본 역시도 경제를 좀 희생하는 대신에 안보에 있어서 미국에 좀 우산을 더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TPP를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좀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 TPP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금까지 예상됐던 것이 일본과 미국 사이의 농업협정이었는데요. 예. 농업 부분의 협상이었는데 아베 총리가 그 5개의 농업 부문, 즉 그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쌀, 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꼭 지키겠다라고 이제 국민적 약속을 했거든요. 예. 뭐 그 외에도 뭐 IST를 안 받겠다라든가, 뭐 의약품에 대해서는 꼭 지키겠다든가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나머지 약속들은 다 없어진 지 오래고요. 농업의 5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그 5개 중에 3개, 즉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낮추는 것에 합의를 사실상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으로 봐서 예. TPP가 연내 타결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TPP 가입 여부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부문의 민영화라든가 또 규제 완화 여기에 오히려 힘을 더 실어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맞는 지적입니까? 예, TPP에는 한미 FTA에 들어가지 않은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게 국영기업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국영기업이 그 사기업 부분보다 더 그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규제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규제 수렴이라고 해서 규제 일관성이라고 해서 외국과 그 한국이 그러니까 12개 국가와 한국이 규제를 일관화해야 되고 규제를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이 규제를 수렴하도록 그러니까 전체 국제 규제 수준하고 같이 맞추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뜩이나 이제 규제 완화를 규제는 암덩어리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있어서는 TPP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국영기업도 마지막 남은 부분들 예를 들어 한전이라든가 전기, 가스, 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TPP를 핑계 삼아서 민영화를 그 외에 이제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예. TPP를 이제 핑계 삼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우석균 위원장님 의사신데요. 이 국경 없는 의사회 TPP 반대 운동 벌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의료 민영화 이 부분과 좀 관련해서 그런 입장이신가요? 국경 없는 의사회가 TPP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 TPP 조항 중에 일반 의약품을 그러니까 특허를 더 연장을 하고 일반 의약품 가격을 더 높이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예.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일반 의약품 제네릭 가격 특허 기간이 늘어나고 특허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값싼 제네릭 의약품, 그러니까 복제 의약품이 이제 생길 수 있는 판매되는 기간이 이제 느려지기 때문에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값싼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을 해서 사서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것인데 심지어 TPP는 인도에 값싼 제네릭 약품을 생산하게 하는 그런 조항을 무력화하는 조항들이 들어있거든요. 예. 똑같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10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약을 살 수 있는데 TPP가 통과가 된다면
심지어 인도는 TPP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 TPP 인도의 값싼 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수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조항을 자기네 나라에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들의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국경 없는 이사회가 사람들을 더 살리려면 TPP는 체결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런医薬품 분야에 대해서는 교황청, 최근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이런 자유무역 협정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황청도 TPP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 지적하신 부분만 놓고 본다면 TPP가 말은 자유무역 협정인데 사실상 그 영내 국가들끼리 좀 담합을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서 특별히 이제 약값이 올라서 치료 대상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국경 없는 의사회가 반대를 하고 계시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결국 TPP를 체결하게 된다면 연내 체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국회 입법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비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이 문제 어떻게 다뤄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FTA 때도 민주당이 사실상 말로는 TPP의 독소 조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얼마나 이 FTA에 적극적으로 반성했느냐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TPP, 특히 최근에는 TPP에 대해서 민주당의 경우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민생 문제를 과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예, 이런 지적이신데요. 국제사회가 특별히 한국의 TPP 가입을 좀 우려하는 그런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로리 왈락 퍼블릭 시티즌 대표인가요? 예, 이런 네.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이제 ISD가 일종의 시멘트처럼 굳어 말아버리게 된다. 다시는 변경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의미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국제사회가 한국의 TPP 가입 이렇게 뜯어 말리고 있는 이유, 구체적으로 관련자들로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예. 이번에 이제 로리얼라치라든가 말씀하신 퍼블릭 시티즌의 이 담당, TPP 담당 국장과 그의 일본, 뉴질랜드 여러 나라에서 TPP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 대표들이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요. 예. 이분들이 한 얘기가 한국 같은 경우 한미 FTA를 이미 체결했는데 TPP를 또 체결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나라에서 사실상 ISD는 안 받아들인다든가 또는 ISD를 어느 정도 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예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한국 정부 ISD 재협상을 말로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될 거고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FTA와 TPP 중에 나쁜 부분만 골라서 하게 되는 최악의 국가가 될 것이라서 한국이 한미 FTA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이득은 없고 손해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왜 TPP에 가입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안보와 경제 놓고 안보를 챙기는 대신에 경제를 좀 희생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우리나라 정치권이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